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시장이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지금 특정 종목들만 계속 가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지지부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 대형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대형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그래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현재는 좋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어떤가요? 지금 새벽 4시입니다. 4시인데 시작 때는 미국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는데 지금 대부분의 하락폭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양전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양전했다가 다시 음전으로 했는데 이 이유가 뭔가라고 살펴보면 US stocks are falling. 자, 떨어지고 있다. 자, 인베스터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투자자들이. 뭘 기다리고 있냐? 페드의 의사록을 기다리고 있다. 6월 의사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치 보기 장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간 선물도 양전했죠. 그래서 내일 시초가는 아마 강보합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강보합으로 시작하는데 또 미증시 선물에 따라 움직이겠죠. 지금 현재 시장은 미국에 눈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개별 장세가 아니에요. 미국의 흐름에 따라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증시를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우리 장중에 흘러가는 미증시 선물도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포착이 됐어요. 자, 보시면 지금 에코프로 공매도 이제 제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 급등이 나왔던 결과는 3일 뒤에 확인한 결과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이 진한 파란색 산이 공매도 잔고입니다. 자, 공매도 잔고가 확 떨어졌죠. 예, 공매도 숏 커버링, 급격한 숏 커버링을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숏 스퀴즈. 그 숏 스퀴즈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알아냈습니다. 예, 요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최근에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온 건 2차 전지 모멘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아니라 공매도 숏 커버링으로 상승한 거다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또 여기서 보였던 흐름이랑 비슷하겠죠. 공매도가 확 숏 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약간 하락 횡보를 하긴 했지만 횡보를 하다가 다시 급등이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그 공매도 잔고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숏 커버링이 발생하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에코프로를 홀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어떤 흐름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상할 게 없는 흐름이 펼쳐질 수 있고 사실 좀 신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신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 누구도 주가를 예측할 수 없고 이 주가를 선도하고 있는 큰 손들 외국인 기관도 이 주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의견이 다를 겁니다. 뭐 투자자 리포트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그건 제외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매도를 하고 있는 기관도 있을 거고 공매도 상환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을 거고 공매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도 있을 거고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외국인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 투자 주체들 외국인이랑 기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주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 세력이 없다. 왜냐? 에코프로는 또 큰 종목이니까요. 그 중에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중에 에코프로의 흐름이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또 뒤에서 보이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고는 어떻죠? 줄어들지 않았어요. 근데 급격하게 상승을 최근에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숏 커버링은 일어났습니다. 숏 스퀴즈도 일어났고 근데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공매도를 하는 애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에코프로 BM에는 공매도를 진짜 안 돼 하면서 막아내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요거를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이게 공매도 포털이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에코프로의 최근의 공매도 숫자를 보겠습니다. 요쪽만 보면 돼요. 자, 공매도를 하는데 업틱룰 적용이랑 업틱룰 예외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업틱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매도는 현재 호가보다 위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가창이 있잖아요. 호가창이 있으면 현재 호가가 있고 밑에 매수 호가, 위에 매도 호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가 위의 매도 호가에서 공매도를 진행해야 정상적인 공매도입니다. 그게 아니면 이 현재가 밑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면 계속 시장가로 던져버리겠죠. 현재가 밑이 시장가 매도 아닙니까? 현재가가 시장가 매수고, 맞죠? 그러면 업틱룰 적용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공매도의 양이 업틱룰 예외보다 훨씬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더라도 좀 업틱룰을 지키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 반면 에코프로 BM을 볼까요? 수상한 게 여기서 감지가 돼요. 아유, 잘못했다. 이거 쓰기가 어려워요. 자, 에코프로 BM 딱 클릭하고 조회. 여기서 제가 놀라운 숫자를 봤습니다. 자, 최근에 공매도를 보세요. 6월 30일, 6월 말까지는 그래도 업틱룰 적용된 공매도가 훨씬 많아요. 정상적으로 공매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지점부터는 보시다시피 업틱룰 예외의 공매도가 훨씬 더 많아요. 맞죠? 맞죠? 오늘까지. 이거는 사실 업틱룰 예외 공매도가 뭐 시장 호가를 형성한다거나 그 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할 때는 허용이 돼요. 허용이 됩니다. 그 유동성 공급은 좀 다른 얘기예요. 유동성 공급은 뭐랄까? 근데 사실 이렇게 에코프로 BM 같이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는 유동성 공급자가 이렇게 나설 필요는 없는데 걔들한테 허용은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을 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얘가 자기는 주식이 없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면 주식이 없으니까 없는 주식을 파는 게 공매도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없지만 호가창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업틱룰 예외의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와닿으실지 이해가 바로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업틱룰 예외의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다는 건 이거는 좀 금감원이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요? 예, 요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상승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이렇게 업틱룰 예외의 공매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에코프로 BM만 상승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런 건 좀 금감원이나 좀 그 한국거래소에서 좀 챙겨 보셔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 시장 자체는 계속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코멘트 할 건 없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좋기 때문에 요렇게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요거 뚫어내면 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상승하고 있겠죠. 요걸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는 닭달걀 문제긴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슈팅을 또 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2, 3일 정도는 횡보하다가 다시 슈팅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전 내일 에코프로가 막 급등할 거나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예, 들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오늘 급등했겠죠. 그래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칠 수 있다.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일단 시장은 이렇고요. 오늘 주제가 그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증권사 리포트에 금감원이 경고를 했어요. 너네는 매수만 왜 얘기하냐? 라는 거예요. 약간 속이 시원한 발언이죠. 예, 매수만 얘기하고 있는 앵무새들이다. 사실 거의 모든 그 증권가 리포트가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매수를 외치면서도 뭐 목표가나 하향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뭐 목표가 유지, 그 다음에 매수 의견은 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했는 거를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이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뢰가 바닥으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 이건 말을 잘못한 거죠. 이건 원래 바닥이었어요. 떨어진 게 아니라 바닥입니다. 예, 바닥이었고 왜 너네는 매수 일색이냐 라고 하니까 얘들이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예, 기사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곱씹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애널리스트에게 매수와 매도의 균형을 맞추라고 회사가 관여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애널리스트는 회사에 소속된 애들이에요. 맞죠? 회사에 소속된 애들이고 회사가 결국엔 결제를 받고 내보낼 거예요. 이 리포트를. 그 애널리스트가 회사의 결제 없이 자기 멋대로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저는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이 애널리스트의 그 증권가 리포트, 그 종목에 대한 리포트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이거는 개인적으로 매우 강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해서 보고 있고 이때까지 그렇게 판단해서 분석한 결과 틀린 적은 없어요. 예, 틀린 적은 없어요. 계속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뭐 아직 공매도 전면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결국 금감원 탓하고 있는 거죠. 예, 한국거래소랑. 그렇게 뭐 그 미루면 안 됩니다. 책임을. 공매도가 그 재개가 이루어졌을 때 공매도를 정상적으로 할 때는 뭐 매수 리포트를 그렇게 냈나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한두 마디만 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한두 마디만 하면 아무 말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애널리스트가 섣불리 매도 의견을 냈다간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 크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러면 오늘은 좀 제가 네거티브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너무 그 개인 투자자를 우롱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우롱하는 의견에 대해서 답신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 크다는 이런 증권가 리포트를 왜 내는 거예요? 예, 왜 내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 균형도 못 맞출 거고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 큰데 그러면 왜 그렇게 아득바득 증권가 리포트를 내고 계신 거죠? 무슨 목적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왜 이렇게 그 큰 짊어져야 되는 짐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네. 자, 그 영업 관행이라는 얘기가 또 뒤에 나와요. 쭉 보시면 자, 올바른 리서치 뭐 정착을 위해서 이거 매수만 내지 마라. 유감스럽다라고 했는데 자, 발간하고 이제 신뢰성 크게 떨어지는 평가를 받는다. 불법 선행 매매 얼마 전에 있었죠. 예, 정말 좀 실망이 컸어요. 이거는 사실 실망이 컸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좀 해라라고 하니까 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문제의식에 공감했대요. 반복된 일부 애널리스트의 불법 행위는 뭐 이제 걔들 또 탓을 해야겠죠. 매수 일색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 시장의 높은 매수 포지션 비중. 이게 무슨 말이죠? 예, 무슨 말이죠? 리서치 보고서 무료 제공. 이 되게 웃기잖아요. 예, 무료로 제공하는데 왜 내가 매도를 해야 돼? 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왜 내가 매도 의견을 내야 돼? 라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데.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유료로 내세요. 예, 왜 무료로 그래 아득바득 시장에 내고 있는 거죠? 욕먹으면서. 예, 리서치 관행. 그놈의 관행. 예, 제도적 기반이 거쳐지지 않은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기반이 거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애널리스트 개인이 매도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 내지 마세요. 예.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왜 어려우니까 매수를 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로직을 펼치고 있네요. 자, 에코프로 매도 의견 낸 사람 조리돌림 수준의 비난을 받았다. 아니 그 소신이 있으면 조리돌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저도 조리돌림 많이 당해요. 예, 소신 있게 내기 때문에. 예, 민원이 다수 접수돼 조사를 요청하는. 예, 매수할 때는 왜 조사를 안 하고 또 이것도 웃긴 거죠. 매도 의견을 내면 주식을 가진 분들이 맞다라고 하겠느냐. 아니, 그럼 주식 가진 분들한테 맞다라고 얘기를 듣기 위해서 리포트를 내고 있는 건가요? 그 말이잖아요, 이건. 이러면 얘들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애널리스트에게 왜 매도를 왜 쓰지 않냐고 관여하면 죄다 잔다르크처럼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면 매도 의견이 있는데도 잔다르크처럼 죽을 각오를 하기 싫어서 매수라고 내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러면 또 당신들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어떻게 서슴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는. 회사가 매수 매수 비중을 맞추라고 관여하기 어렵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회사는 왜 있는 거죠? 저 사람들 돈 주고 왜 고용한 거죠? 미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이던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이던스는 당신들이 그 회사를 방문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회사가 주길 바라는 거지? 자, 유료로 제공해요, 당신들. 유료 제공 우리 안 보겠죠? 예, 안 보면 당신들 망하겠죠? 그래서 무료로 내는 거잖아요. 96%가 매도 의견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런 미국에서조차 리포트 96%가 매도 의견. 이거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96%가 매수 의견 아닌가요? 예, 이건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산 배분 공시 방식 개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불법적인 행위 이건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 계속 관행이라고 해요. 관행. 예. 업계 일각에서는 관행에 대해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 왜 그 증권사 리포트를 관행에 따라 내고 있죠?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 업계가 돈을 덜 벌더라도 안 다쳐야 할 것이라며 그건 비슷하다. 자, 여기서 또 속내가 나오는 거죠. CEO가 얘기했어요. 이 업계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증권가 리포트를 내고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이 증권업계는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매수 리포트만 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매도 의견이 있더라도 욕 먹기 싫어서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증권가 리포트는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내고 있는 거다. 참 재밌죠. 예.
그래서 좀 휘둘리지 않고 이 증권가 리포트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데이터를 바로 보면서 종목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요 사건, 요 이슈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일 시장을 분석하면서 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